자, 아리스토텔레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권과 육권을 같이 봐라. 그래야만 연결관계가 좋다. 여기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실천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천지. 실천지가 뭐예요? 그리스 말로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실천지에 대비되는 지가 뭐인데? 그거는 에피스테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학문적 지.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 하나만을 놓고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에피스테메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에피스테미, 인식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 말로 학문적 지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것에 반대되는,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성격의 지식이 뭐냐면 프로네시스, 실천지라는 거예요. 실천지가 뭔데? 그때그때 다른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프루던스라는 거예요. 프루던스. 신중함 그런 겁니다. 이 프루던스란 말이 사실은 마키아벨리한테도 나오고 나중에 뭐 근대 정치 사상에서 프루던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딱 결정 내릴 수 없는 거. 정치라고 하는 게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맞았던 결정이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오늘날에 오면 새롭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프로네시스라고, 그걸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학적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5장에 제가 지금 이 6권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천지에 관해서는 실천지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실천지가 뭔지는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품성으로 이렇게 딱 체화되어 있는 거. 머릿속이 아니고 몸으로 남아있는 거. 그게 바로 덕성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덕성의 문제는 다시 이제 다음번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천지는 뭐냐면 실천지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해서 잘 살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특수한 점에서 가령 어떤 것이 건강과 체력에 유익한 것, 하는 것 따위 것들에서 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생활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훌륭하게 살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면 뭐 건강에 나빠, 뭐 과로를 하면 뭐가 나빠, 그건 굉장히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건 어떻게 보면 에피스테메적인 논리예요. 근데 전체 나의 삶이 좋은 삶이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인과관계로 지금 뭘 하면 뭐가 나쁘고 뭘 하면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삶을, 내 인생을 보람되고 재미있게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거를 딱 일률적으로 뭐 너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야 돼,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학적 지식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1쪽 바로 옆에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실천지란 인간적인 선에 관해서 진실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술에는 우월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천지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에시스 같은 거, 배를 만들고 돈을 벌고 무슨 의학 공부를 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는 순서가 있죠. 그런 기술적인 지식에는 내가 뭘 해야 돼, 뭘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게 이렇게 딱 눈에 보여. 그런 예외가 없죠. 뭐 추운 겨울날 뭐 바깥에 오래 서 있으면 다 감기 들고 병든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담배를 많이 피면 뭐 거의 예외 없이 다 폐암에 걸린다. 이건 의학적인 상식입니다. 그건 기술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성적이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지식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실천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예는 뭐냐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6권 8장, 제 책으로 355쪽인데 정치적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 읽겠습니다. 정치적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는 마음의 상태로서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 존재 양식은 같지 않다. 국가에 관한 지혜 가운데 총기획적인 역할을 하는 실천지는 입법적인 지혜고, 개별적인 것들이 그들의 보편자에 관계하듯 이 실천지에 관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지혜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행동과 사량을 동시에 가지고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정치적인 행동과 결정에는 실천적인 지혜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무슨 의학
무슨 경제학, 산수 이런 어떤 기술적인 지식의 논리가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실천지.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완성되고 행정적으로 완성되고 여기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355쪽에 보면 이 주석가가 이 책 그래서 좋습니다. 주석가가 이렇게 실천지에 관련된 거를 여러 가지로 쭉 해서 뭐 국가에 관한 실천지, 그다음에 정치에 관한 실천지, 입법에 관한 실천지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깊게 알기보다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 정치학적 지식의 성격은 뭐냐면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가들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이런 프로네시스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관료라고 하죠. 관료. 경제학 관료, 기술 관료. 이런 사람들은 실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아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무슨 손해가 나고 무슨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헌법이나 법률에서 통치행위라는 말을 써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이것은 뭐 형법이나 무슨 이런 데에서 다룰 수 없다. 이래가지고 늘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의 행위가 입법에 맞았는지 아니다. 그래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그때 그 통치행위는 형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법적인 논리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따지고 기술적인 지식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천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벌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실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실천지를 통해서 입법이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6장이 얘기예요. 사실은 요 얘기가 뭐 그렇게 길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이제 바로 2장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2장이라고 하는 것이 2권 이제 인간의 덕성과 관련된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행동, 실천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권의 1장이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주 종류가 있다. 벌써 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차이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인데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발생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지식이나 알에 대한 지식, 에피스템에 관련된 지식은 가르치는 거죠. 수학의 삼각형의 내적 합은 180도다. 맞나요? 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어디 가서든지 뭐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 미국에 있든 그리스 가든 삼각형의 내적 각의 합은 180도가 늘 되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는 지적인 능력은 뭐예요? 에피스템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건 습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플라톤과 대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 도덕적인 덕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지적인 걸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 건 선택이죠. 그러니까 숙고가 필요해. 그 선택과 숙고의 과정을 설명해요, 뒤에서. 그렇지만 그건 지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근데 그것을 다음에는 선택하는 결정은 인과관계로서 다시 말해서 에피스테메적인 성격으로서의 그 지적인 결정이 아니고 오랜 행위를 통해서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프로네시스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정이고. 그래서 그게 몸에 배인 상태가 뭐예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고 또 시민으로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과연 시민이 누구냐, 시민의 자격은 누구냐, 그다음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이 덕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프로네스적인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티케, 이 에티케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지만 오늘날의 영어나 우리말로 옮기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에티케란 명칭은 에토스, 습관이라는 말을 조금 고쳐서 만든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도덕적인 덕은 그 어느 것이나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본성에 반대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요 말이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습관, 도덕의 기본은 본성이 아니라는 게 본성. 인간의 본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했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